박영옥은 손주 생일 케이크를 들고 아들 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아이 신발이 없었고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창고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따라 문을 열었을 때 영옥이 본 것은 손발이 묶인 채 갇혀있던 아들 태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며느리 소연이 숨기고 있던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평범한 할머니의 손주 생일 방문이 생과 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하루로 바뀐 충격적인 이야기. 구독, 좋아요와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박영옥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손주 재민이의 7번째 생일이었죠. 68살의 영옥에게 이런 날들은 특별했습니다. 혼자 사는 아파트에서 가족을 만나러 가는 날은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었거든요. 냉장고에서 딸기와 포도를 꺼내며 영옥은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아들 태수와 며느리 소연이 어색해졌다고 말이에요. 특히 소연은 최근 몇 달 사이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 와도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죠. 영옥은 과일을 정성스럽게 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 다시 웃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수는 어릴 적부터 순한 아이였는데 결혼 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죠. 케이크를 만들면서 영옥은 옛날 일들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 북적였었는데 지금은 그런 웃음소리가 그리워졌습니다. 용돈 봉투에 10만 원을 넣으며 영옥은 미소를 지었어요. 재민이가 좋아할 얼굴이 벌써 눈에 선했거든요. 아이만큼은 순수하게 할머니를 따라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영옥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소연이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손주 생일만큼은 따뜻하게 보내고 싶었죠. 현관문을 나서며 영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가 좋은 징조 같았죠. 가방에 케이크와 선물을 챙기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영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태수가 결혼할 때만 해도 소연이 그렇게 예쁘고 착해 보였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변했을까 싶었거든요. 아들 집 앞에 도착한 영옥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만큼은 밝게 웃어주자고 다짐했죠. 재민이가 할머니를 보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서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정적이 감돌았죠. 하지만 영옥은 그런 불안감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재민이의 생일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영옥은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재민이가 뛰어나와 할머니라고 소리치며 안겼을 텐데 말이죠. 현관에 아이 신발이 없는 것도 이상했어요. 빨간 운동화와 파란 장화가 늘 놓여 있었는데 오늘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혹시 나들이라도 간 건가 싶어 영옥은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안에서 뭔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 하는 둔탁한 소리였죠.
영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아보니 잠겨 있지 않았어요. 평소 소연이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죠. 영옥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태수야 소연아 하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은 깜깜했고 커튼이 모두 쳐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밝게 불이 켜져 있고 텔레비전 소리도 들렸을 텐데 말이에요. 영옥은 불안한 마음에 전등 스위치를 찾아 눌렀어요. 불이 켜지자 영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 곳곳에 옷가지와 상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거든요. 소파 쿠션은 바닥에 떨어져 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급하게 짐을 싸다가 그만둔 것 같았죠. 영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불렀어요. 태수야 어디 있니? 재미나 할머니 왔다.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설거지통에 그릇들이 쌓여 있고 음식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때 창고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의 신음소리 같았어요. 영옥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창고 문 앞에 서자 분명히 안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하는 낮은 신음소리였죠. 영옥은 혹시 재민이가 다쳤나 싶어 급하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어요. 영옥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거기 누구 있어요? 재민아 할머니야 하고 말이에요. 그러자 안에서 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사람이 허둥거리는 소리였어요. 문이 열리자 영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창고 바닥에 아들 태수가 앉아 있었거든요. 손목과 발목에는 밧줄이 묶여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약간의 상처 자국도 있었죠. 영옥은 급하게 태수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어주려 했어요. 태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영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해 하고 간신히 말을 꺼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영옥은 떨리는 손으로 태수의 손목을 묶은 밧줄을 풀어주려 했어요. 그런데 밧줄이 너무 단단히 묶여 있어서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계속 주위를 살펴보며 불안해했어요. 엄마 소연이가 언제 올지 모르거든. 태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영옥은 소연이가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이런 일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말이에요. 태수의 발목을 묶은 밧줄을 풀어주며 영옥은 다시 물어봤어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말이에요.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냐고 했죠. 태수는 고개를 떨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 다른 사람과 함께 여기서 태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영옥은 그 사람이 누구냐고 다그쳤죠. 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소연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어 하고 말이에요. 영옥은 귀를 의심했어요. 소연이가 바람을 피운다고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비록 최근 들어 냉랭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가정을 버릴 사람은 아니라고 봤어요. 태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상했어.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도 숨기고 말이에요.
그래서 추궁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하고 태수는 자신의 상처를 가리켰어요. 영옥은 태수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며 물어봤어요. 그럼 재민이는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태수는 안심하라며 재민이는 친구 집에 보냈다고 했어요. 다행히 아이는 안전한 곳에 있다는 말이었죠. 그런데 태수가 갑자기 영옥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빨리 나가자. 소연이가 그 남자랑 같이 올 거야 하고 말했거든요. 영옥은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일단 태수와 함께 창고를 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온 태수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몸이 아픈 모습이었죠. 영옥은 태수에게 물을 가져다 주며 천천히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태수는 물을 마시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소연이가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굴더니 어젯밤에 갑자기 남자 하나를 데려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태수에게 뭔가를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을 요구했냐고 영옥이 물었어요. 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유산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했어요. 영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이 금이 가 있었지만 다행히 작동은 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 하며 태수는 영옥에게 휴대폰을 건넸어요. 영옥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눈을 깜빡였죠. 문자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밤 모든 걸 정리하면 우리는 자유야. 라는 문자였거든요. 보낸 사람은 소연이었고 받는 사람은 모르는 남자 번호였어요. 영옥은 손이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며 태수를 쳐다봤죠. 태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소연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는 소연이를 부추겨서 아버지 유산을 가로채려 한다고 했어요. 영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소연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태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며칠 전부터 소연이가 이상하게 굴기 시작했다고 했죠. 집안 곳곳을 뒤지더니 아버지 통장이나 도장을 찾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소연이가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당신 혼자 다 차지할 생각이지 하면서 말이죠. 태수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 당황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젯밤에 소연이가 낯선 남자를 집에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키가 크고 험상궂게 생긴 남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태수를 보자마자 강요를 시작했어요. 유산 상속 서류에 사인하라고 요구했다고 태수가 말했어요. 소연이 앞으로 모든 재산을 넘기라는 내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태수가 거절하자 그 남자가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영옥은 태수의 얼굴에 난 상처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정말로 누군가와 다툰 흔적이 역력했죠. 코 옆에 난 상처와 입술이 터진 자국이 생생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영옥이 물었어요. 태수는 결국 창고에 갇혀서 하루 종일 있었다고 했습니다. 소연이와 그 남자는 집안을 뒤져가며 통장과 도장을 찾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영옥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남편이 힘들게 모은 재산을 이런 식으로 빼앗기다니 말이에요. 그것도 며느리의 배신으로 말이죠.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때 태수가 갑자기 주위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빨리 나가야 해. 소연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거든 하고 말이에요. 영옥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옥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소연이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태수는 영옥에게 휴대폰을 다시 보여주며 말했어요. 문자를 더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영옥은 문자 목록을 위아래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더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라는 문자도 있었고, 그 할머니는 신경 쓰지 마 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영옥은 그 할머니가 자신을 말하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부르다니 말이에요. 정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수와 영옥은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붙었죠. 소연이가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발소리였죠. 태수는 영옥의 손을 잡으며 창고로 숨자고 속삭였지만 이미 늦었어요. 거실 불이 켜져 있어서 누군가 집에 있다는 걸 들킬 수밖에 없었거든요. 소연이가 거실로 들어오며 멈춰섰습니다. 뒤따라 키가 크고 험상궂게 생긴 남자도 나타났어요. 소연은 영옥과 태수를 번갈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하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전혀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영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재민이 생일이라서 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소연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재민이는 없어요. 하고 태연하게 말했거든요. 그 남자는 태수를 노려보며 다가왔어요. 어떻게 풀려나온 거야 하고 소리쳤죠. 태수는 뒤로 물러서며 영옥을 보호했습니다. 엄마 뒤로 가 계세요 하고 속삭였어요. 소연이는 영옥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쉈어요. 이제 누구한테도 연락할 수 없을 거예요. 하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영옥은 그런 소연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평소 조용하고 얌전했던 며느리가 아니었거든요. 그 남자가 태수에게 다가가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서류에 사인 안 할 거야 하고 말했죠.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그런 식으로 넘길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영옥은 이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소연이가 정말로 남편의 유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불륜 상대와 함께 계획을 세워서 말이죠. 소연이는 영옥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님도 아시죠? 아버님 통장 비밀번호. 하고 말이에요. 영옥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냐고 했어요. 그러자 소연이가 본색을 드러냈어요. 이 집과 모든 재산은 제 몫이에요. 원래 남편 재산의 절반은 아내 것이거든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혼하자면서 모든 걸 자기 앞으로 돌려놨어요. 하고 덧붙였죠. 영옥은 태수를 바라봤어요.
정말 이혼 이야기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소연이가 바람을 피우는 걸 알고 나서 이혼하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연이는 다른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요. 다른 여자 생겼다면서 말이에요. 태수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지만 소연이는 듣지 않았어요. 그 남자가 다시 태수에게 압박을 가했어요. 태수는 고개를 감싸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영옥은 아들을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죠. 그만해요. 사람을 왜 이렇게 해요 하고 소리쳤어요. 소연이는 영옥을 밀쳐내며 말했어요. 어머님은 조용히 계세요. 이건 우리 부부 문제예요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목소리는 전혀 며느리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대적이었죠. 그때 소연이가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어요. 영옥은 그걸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그게 뭐냐고 물었지만 소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남자가 말했어요. 이걸로 좀 재우면 돼 수면제라고 하면서 마리아 하고 말했거든요. 영옥은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정말로 자신들을 해치려는 거였거든요. 소연이는 태수를 보며 말했어요. 서류에 사인만 하면 이런 일 없을 텐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약병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영옥은 급하게 지갑을 꺼냈어요. 이 돈 다 가져가요. 제발 우리 아들만 놔두세요 하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까짓 돈으로 뭘 하겠어요 하고 말했거든요. 그 남자가 영옥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할머니도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으면 같이 곤란해지는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영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맸어요. 영옥은 지갑 속 돈을 모두 꺼내며 소연에게 내밀었어요. 여기 있는 거 다 가져가세요. 통장도 드릴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는 그 돈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어머님, 그런 푼돈으로는 안 돼요 하고 차갑게 말했거든요. 소연이는 영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님이 남기신 부동산만 해도 몇 억인데 그깟 용돈으로 뭘 하겠어요 하고 비웃었습니다. 영옥은 소연이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었나 싶었거든요. 결혼 초기만 해도 소연이는 그렇게 순수하고 착해 보였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한테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명절 때마다 음식도 만들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연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눈빛부터가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마치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던 것처럼 태연했거든요. 그 남자가 태수를 압박하며 소리쳤어요. 빨리 서류에 사인해 아니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 하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을 그런 식으로 넘길 수는 없다고 말했죠. 소연이는 그런 태수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영옥에게 보여줬어요. 어머님이 대신 사인해 주세요 하고 말했거든요. 영옥이 서류를 들여다보니 정말 재산양도 관련 내용이었어요. 집과 땅 그리고 은행 예금까지 모든 걸 소연 앞으로 넘기는 내용이었죠. 영옥은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태수 것이에요. 영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어차피 이혼하면 절반은 제 몫이에요. 그냥 미리 받는 거죠 하고 말했거든요. 그 남자가 약병을 꺼내며 태수에게 다가갔어요. 마지막 기회야 사인 안 하면 이걸로 끝이다. 하고 협박했습니다. 태수는 영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 살았어 하고 말했죠. 영옥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탓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거든요. 태수는 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말이에요. 소연이가 영옥의 손에 펜을 쥐어주며 말했어요. 어머님만이 살릴 수 있어요. 서명만 하시면. 우리는 조용히 사라질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옥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사인하면 놔줄 거냐고 영옥이 물었어요.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한다고 했지만 그 남자의 표정은 달랐어요.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영옥은 펜을 잡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을 이렇게 빼앗기는 게 옳은 일인지 고민됐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안전이 더 걱정됐어요. 그때 갑자기 어딘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 하는 발소리 같았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었어요. 소연이와 그 남자도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옥은 그 틈에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굴복해야 하는 건지 말이에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싶었거든요. 분명히 끝까지 싸우라고 했을 것 같았어요. 소연이가 다시 재촉했어요. 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뭔가 신호를 주는 것 같았죠. 그 남자가 약병을 태수 쪽으로 가져다 댔어요. 할머니 빨리 안 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 하고 말했습니다. 영옥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영옥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명 재민이의 목소리 같았어요. 바로 그때 방 한쪽에서 재민이가 울면서 뛰어나왔어요. 아이는 벽장 안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았죠. 엄마 그거 하지 마 하고 소리치며 소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소연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재민이를 바라봤어요. 재민아 너 왜 여기 있어? 소연이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친구 집에 보냈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재민이는 계속 울면서 소연이의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엄마 나쁜 일 하지 마 하고 애원했죠. 그 순간 영옥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재민이를 보호하려고 아이에게 달려가 안아줬습니다. 괜찮다 할머니가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 하고 달래주었어요. 태수도 이 틈을 타서 일어나 문 쪽으로 움직였어요. 소연이와 그 남자가 재민이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사이였거든요. 태수는 영옥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문을 막아섰어요. 어디 가려고 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고 소리쳤습니다. 소연이도 재민이를 영옥에게서 떼어내려 했어요. 재민이는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무서워, 아빠 도와줘 하고 소리쳤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이웃집에서도 들릴 정도였어요.
영옥은 재민이를 꼭 안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나가자, 재민아 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계속 길을 막고 있었죠. 소연이도 서류를 들고 쫓아왔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아마 재민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이 신고한 것 같았어요. 소연이와 그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고 속삭이며 우왕좌왕했어요. 영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영옥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경찰관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 했지만 그 남자가 문을 잠그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경찰관 2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보며 상황을 살펴봤어요. 영옥은 재민이를 안고 경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가두고 재산을 빼앗으려 해요. 영옥이 설명했어요. 태수도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소연이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가족 간의 문제예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태수의 상처와 영옥의 증언을 들어보니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어요. 그 남자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경찰관 1명이 막아섰어요. 잠깐만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재민이는 영옥의 품에서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제 괜찮아 하고 물어봤습니다. 영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달래줬어요.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면서 소연이와 그 남자를 분리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고 영옥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소연이는 끝까지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어요.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고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와 재산량도 서류 그리고 태수의 상처 등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결국 소연이와 그 남자는 경찰서로 연행되기로 했습니다. 소연이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이게 다 당신들 때문이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경찰관들이 사건을 정리하고 나서 영옥과 태수 그리고 재민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병원에서 태수의 상처를 치료받고 나서야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재민이는 아빠와 할머니 사이에 앉아서 말했어요. 이제 우리만 있으면 되지 하고 말이에요. 영옥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영옥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하고 말했습니다. 영옥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 이들은 영옥의 집에서 함께 지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밤이었죠. 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하루였습니다. 몇 달이 흘렀어요. 소연이는 재산 강탈 시도와 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 남자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죠. 태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마음의 상처를 회복해 나갔어요.
재민이는 처음엔 엄마가 왜 없는지 자주 물어봤어요. 태수는 아이에게 엄마가 잠시 멀리 가야 한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아이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빠와 할머니가 함께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했어요. 영욱은 매일 아들 집에 가서 재민이를 돌봐줬습니다. 태수가 회사에 다녀올 때까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재민이는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어느 날 태수가 영욱에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하고 말했습니다. 영욱은 그런 말하지 말라며 손을 흔들었어요.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는 거라고 말했거든요.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더욱 뭉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태수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재민이는 예전보다 할머니와 아빠에게 더욱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하고 자주 말했습니다. 아이 나름대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해 가을 재민이의 7번째 생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욱은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서 아들 집에 갔어요. 이번엔 태수와 재민이가 함께 영욱을 맞아줬습니다. 할머니 왔다 재민이가 뛰어나와 영욱을 안았어요. 영욱은 아이를 꼭 안아주며 생일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수도 환하게 웃으며 영욱을 맞아줬어요. 세 사람은 함께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일 노래를 불렀어요. 재민이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빠가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빌었다고 나중에 말했어요. 촛불을 끄고 나서 영욱이 재민이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집은 다시 시작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비록 엄마는 없지만 할머니와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재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계속 함께 살자 하고 말했습니다. 영욱은 그런 재민이가 기특해서 뺨에 뽀뽀를 해줬어요. 태수는 영욱에게 제안했어요. 엄마, 우리 함께 살까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영욱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재민이도 할머니가 함께 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몇 주 후 영욱은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이사했어요. 재민이는 할머니가 같이 살게 된 걸 무척 좋아했습니다. 매일 할머니와 함께 놀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영욱은 아침마다 재민이를 깨워서 학교에 보내주고 태수가 퇴근할 때까지 집안일을 했어요. 오랜만에 가족을 돌보는 일상이 돌아온 거였죠.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재민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나는 정말 행복해하고 말이에요. 영욱과 태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힘든 일을 겪었지만 결국 가족이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태수는 영욱에게 말했어요. 엄마 덕분에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영욱은 태수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재민이도 할머니와 아빠 사이에 앉아서 말했어요. 우리 세 명이면 충분해. 다른 건 필요 없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재민이가 잠들고 나서 영옥과 태수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않기로 했어요. 영옥과 함께 재민이를 키우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영옥도 이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고 말했어요. 혈연 관계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달 더 지나서 재민이가 영옥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 사진 찍자 하고 말이에요. 영옥은 그 제안에 기뻐하며 동의했습니다. 사진관에서 세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은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재민이는 할머니와 아빠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영옥과 태수도 행복한 표정이었죠. 그 사진을 거실에 걸어놓고 나서 영옥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완성된 것 같다고 말이에요. 태수와 재민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부서진 가족이었지만 서로를 잃지 않은 기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영옥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큰 배신을 당했던 영옥 할머니. 하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끈끈한 가족에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간의 오해나 갈등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한 번 더 대화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